우리가 두 번째는 또 두 번째도 더 재미있는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도 인간이니라는 반말 아닙니다. 제목입니다. 드라마로 저는 이거 자세히 못 봐서 이렇게 인기 있는 드라마인지 몰랐는데 2018년도 한류 드라마 탑5에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드라마를 중심으로 너도 인간이니의 애정 전기 소설 제매개화에 나타난 포스트 휴머니즘과 근대 이정 프리휴머니즘의 생태주의적 상동성이라는 마치 독일 논문 제목 같습니다. 세 줄에 이르는 이 긴 제목을 가진 흥미로운 발표를 우리 권도경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먼저 하실까요? 네. 네, 화면 공유 먼저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화면이? 네네. 네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권도경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포스트 휴머니즘이 좀 쟁점화되면서 사실은 이제 그 서사성을 가지고 있는 문화 콘텐츠계에서 이런 류의 이제 AI 로봇과 인간과의 사랑, 쉽게 얘기하면, 쉽게 접근하자면, 그런 콘텐츠들이 좀 꽤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작품 말고, 이제 AI 로봇이긴 한데 여기 있는 인간적으로 얘기하자면 남성성을 가지고 있는 성별적으로, 이제 그런 AI 로봇이 주인공이고요. 여성 AI 로봇이 주인공인 작품을 가지고 이제 작년에 세계 인문학 포럼에서 이제 발표를 한 것도 했었습니다. 그때는 또 이제 젠더적인 관점에서 또 발표를 했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하고 제가 뭐 용어를 아까 이제 사회 선생님께서 독일시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나름대로 이제 용어를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포스트 휴머니즘, 포스트라는 게 이제 이후라는 뜻이니까 그 이전에 이런 식의 이제 인간과 자연의 연속체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용어상의 이제 대응성의 관점에서 프리휴머니즘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워낙 제가 고전문학, 고전 서사문학 전공자이다 보니 고전 서사문학과 문화 콘텐츠를 같이 하고 있어서 통시적으로 보다 보니 이런 이제 상동성의 맥락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연구하는 과정에서 먼저 이제 구상을 할 때는 포스트 휴머니즘이 요즘에 이슈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또 프로젝트 기획안을 이제 만들어 보다가 이렇게 이제 연구의 흐름들이 좀 나오게 돼서 또 마침 또 공고가 나서 이렇게 또 발표 기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발표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 그럼 발표를 우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발표기 때문에 가능한 한 또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발표지는 길지 않게 구성을 했습니다. PPT 슬라이드로. 자, 아까 이제 사회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쭉 추이들을 알고 있었는데요. 국내 시청률이 이제 9.9% 상당히 높은 시청률이 나왔고요. 2018년도에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글로벌 한국 트렌드에 의하면 탑5에 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이전 드라마들이 있잖아요. 뭐 대장금이라든지 이런 그 우리 불멸의 계속 한류 드라마의 리스트에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 올라가 있는 작품 두 편을 제외하고는 3위에 올라 있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작품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오른쪽에 있는 이제 이 사진이 AI 로봇 역할을 하고 있는 1인 2역인데 한 배우의 입장에서 보자면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이 캐릭터가 인간의 캐릭터이고요. 이 인간 캐릭터의 대역으로서 만들어진 것이 AI 로봇입니다. 그때 김영하 선생님 발표하셨을 때에 일종의 이제 대역이니까 대체품 뭐 대역이니까 인형 아바타 뭐 이런 개념으로 인간적인 휴머니즘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너도 인간이라고 하는 게 사실 시청자가 봤을 때 AI 로봇과의 어떤 관계성에 익숙지 않은 보통의 이제 휴머니즘적인 시각 어떤 기반 위에서 태어났고 또 그런 인지 기반 위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너도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가, 뭐 우리하고 관계성을 가질 수가 있는가라는 물음일 수도 있고
또 서사 내부적으로 보자면 이 인간인 그 남신 캐릭터, 원래 이제 인간이었던 왼쪽에 있는 이 캐릭터가 오른쪽에 있는 자신의 대역을 보고 너도 인간이냐고 묻는 질문일 수도 있겠고요. 질문 자체가 굉장히 좀 철학적인 함의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업 드라마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로봇 주인공 드라마로서 인기를 가장 높은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제가 사실은 기획안 자체는 작년인가요? 재작년 말인가요? 하여튼 그때 일찍 냈었던 것 같아요. 발표 신청서는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밀려지면서 이제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됐는데 그 사이에 2019년도부터 이제 2020년도까지 논문이 3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첫 번째 논문, 최근 논문 순서로 보면 첫 번째 논문은 이제 사회 쪽의 논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DC 인사이드 게시판에서 AI 로봇 재현에 대한 시청자 반응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회 문화적인 수용론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연도 2020년도에 나왔던 이제 두 번째 논문은 문학적인 연구예요. 저하고 이제 같은 문학 선상에서 연구를 한 거고, 다만 이제 저는 고전 서사 문학 이제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거고, 이쪽에선 이 논문은 현대문학 차원에서 이제 접근을 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AI 로봇 담론, 재현 담론, 이제 서사적으로 재현되어 있는 이제 그 문학적인 서사 담론이 이제 AI 로봇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과학적인 담론 가 비교를 했을 때에는 쉽게 말해서 퇴보적이다 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낭만적이다라는 거 심파적이고 퇴보적이다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식민지 시대에 일본에 우리가 식민지가 됐는데 우수하게 이제 고전 서사 문학 수영자부터 시작을 해서 대놓고 개작한 작품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것을 제목만 바꾸고 그 현재화를 해서 그때 당시 시대 배경을 시공간적인 배경을 바꿔서 바꾼 작품들이 대거 쏟아졌는데 그 속에서 적극적으로 친일적인 어떤 주제 의식을 설파하는 작품도 있었고 아니면은 이제 그냥 어떤 현재화 그때 당시 식민지 시대에 현재화에만 집중을 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적극적으로 담론화하지 못했다. 뭐 이런 비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AI 로봇의 같은 어떤 그 선상에서의 같은 어떤 관점에서의 근데 이제 대상만 AI 로봇 재현 담론이 되는 거죠. 문학적인 재현 담론 대상으로 해서 또 그런 관점의 비판적인 연구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다음 2019년도 제일 먼저 나왔던 이 논문은 김영하 선생님 반가우실 것 같아요. 같이 이제 그 연기 쪽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한 1인 역을 했기 때문에 한 배우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래서 인간과 로봇 연기 분석을 해서 이제 그 세세하게 각 어떤 씬마다 또 씬에서도 이제 연기가 이렇게 뚝뚝뚝 이제 끊어서 모션 캡처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모션 캡처를 DB 구축을 해서 딥러닝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기 쪽하고 융합은 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과학기술 연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이제 선행 연구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하고 이제 관계선상에 있는 직결되는 연구는 두 번째 연구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차별성을 좀 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통적인 서사 관습 현대문학계에 계신 선생님들은 애정 전기소설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애정서사라고 보통 생각을 하실 것 같고 이제 그런 이제 전통적인 서사 관습 하고 속에서 새로운 AI 과학 담론을 같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새로운 AI 과학 담론이 논설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논증문이나 논설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칼럼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앞으로 이제 우리 사회에 어떻게 효용성을 가질 것인가 인간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가 이런 이제 관점에서 어떤 서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전통적인 또 심파적인 애정 서사냐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AI 과학 담론의 재현 그러니까 AI 과학의 재현 담론에 있어서 이제 퇴보를 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관점인 거죠. 이 양자 사이를 대립적으로 보는 관점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문학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퇴보적인 심파 쪽의 어떤 그 서사 관습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그 서사 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좀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사실은 이제 사회적인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서 이제 무수한 사실은 이제 휴머니즘마저도 그 전대에 있었던 그 신중심의 인간관, 뭐 우주관에 대한 진보로서 나온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휴머니즘이 비판받고 있는 거지만 그것도 이제 새로운 어떤 사조였던 거죠. 새로운 어떤 철학적이고 사회문화적인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의 어떤 그 이슈로서 등장을 했었던 것이고 그것을 이제 또 해체하고자 포스트 휴머니즘이 나온 것이고, 근데 이제 새로운 담론의 대중화라는 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연구자들은 연구를 직접 하니까 그 진술을 알 수 있고 또 어떻게 뭐 나가야 될 것이고 이걸 어떻게 사회적으로 또 구현을 할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 어떤 효용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고 뭐 이런 연구들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찾아서 하는 입장이지만 일반 대중들, 일반 보통 이제 시민들, 일반 대중들, 대중들 같은 경우에는 찾아서 본인들이 이걸 연구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여기서의 퇴보라고 규정 지어 있는 전통적인 서사 관습적인 서사라는 것이 사실은 새로운 그 패러다임, 담론에 있어서의 새로운 패러다임, 진짜 말 그대로 일상적인 패러다임을 하는 데 있어서 그걸 패러다임 전면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의 가장 좋은 수단이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항상 새롭게 나오는 그 담론적인 이슈는 기존에 있었던 그러니까 고대까지 초급해 들어갈 수 있는 서사 관습의 유형적인 패턴, 그 오래된 유구한 그 속은 익숙하니까요. 익숙한 것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얹어서 내놨을 때 사실상은 거기에 얹혀져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회적인 전면화, 의식적인 전면화, 대중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여진다는 거죠. 뭐 쉽게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주몽신화는 고구려 시대 때 주몽 집단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주몽 집단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고려 시대에 이규호 선생님이 그걸 다시 가지고 왔어요. 동명왕편으로 현재화를 그러니까 다시 만들어낸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본인이 설파하고 싶었던 건 그거잖아요. 원나라 침입기에 말하자면 이제 원나라의 침입이라는 그 국가적인 민족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총체적으로 이제 국민들을 의식 세계를 통합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이제 국가적인 힘을 이제 총합을 만들어서 이제 원에 대항을 했었어야 됐기 때문에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어떤 것들이 필요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때도 오늘날의 논설문에 해당되는 설 이런 진짜 그런 글쓰기의 장르들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렇게 설로 풀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그 옛날에 고구려 시대의 그 신화 고려 시대에 보자면 그것만큼 전통적인 서사 관습 없잖아요. 관습적인 서사 아니에요. 영웅 일대기. 왜 그거를 가지고 와서 다시 동명왕편으로 개작을 했을까? 사실은 이제 고구려도 고려라고 사실은 본인들을 지칭을 했었고 광개토 대왕기에 그렇게 나오니까요. 그렇게 이제 어떤 연속성상 고구려를 이어받은 국가다라는 의식이 있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주몽 신화가 전승이 되고 있었고 또 잘 알고 있었고 민중들이 그래서 이제 익숙한 서사적인 관습에 그때 본인이 현재적으로 설파하고 싶어하는 담론을 얹었을 때 그 파급력이 실제적인 직접적인 어떤 그 논설문으로 만들어냈을 때보다 더 크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비근한 예로 설명을 하자면 선생님 조금만 더 불러주세요. 네네네. 그래서 선행 연구에 대한 차별성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당대적인 과학 담론 서사를 말하자면 이제 가변 서사, 가변적인, 그러니까 고정적인 그런 그 원형적인 서사에다가 붙이는 가변 서사화해서 덧붙여서 전통적인 문학 담론의 관습적인 메인 서사하고 결합을 시켜서 작품화한 결과물이 이제 이런 너도 인간이와 같은 드라마인 것 같고
이 덕분으로 AI 환경 세계에 대한 인식 지평의 대중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결과적으로 관습적인 서사 원형의 진보적인 현재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너도 인간이니 이 드라마에서 애정전기 소설 재매개화 그러니까 이게 리미디에이션하고 리파라메트리제이션이라는 용어를 저는 쓰는데요. 리미디에이션이 사실은 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 용어 자체는 매체 자체 지금 현재 뉴미디어 속에 올드미디어가 들어가 있다라는 개념이고요. 제가 쓰는 재매개화는 영어 개념 리파라메트리제이션이라고 쓰는데 이거는 이제 서사를 기준으로 하는 관점이에요. 현재적인 서사 속에 과거의 서사가 들어가 있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설명을 드리자면. 애정전기 소설을 이러는 거예요. 남녀 주인공이 인간 사회에서 다 소외되어 있는 결핍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인간이고 하나는 비인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인간이 자연의 일부인 거죠. 동물적인 비인간 이게 반인반수, 식물적인 비인간 일단 이제 반인반수이죠. 그리고 이제 귀신이라든지 정령이라든지 무기체적 비인간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자연의 일부, 이들과 이제 인간이 사랑을 하는 거니까요. 이제 연결되는 거죠. 이론론적인 연속체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사실은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하고 상통할 수 있는 인간과 자연의 연결망, 네트워크를 구성 이미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 앞에 있었던 휴머니즘 이전 시대의 존재들이니까요. 아니면 거기에서의 사상적인 거니까요. 프리 휴머니즘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들은 프리 휴머니라고 명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고요. 이제 이런 인간과 비인간의 인간 중심적인 휴머니즘적인 시각에 의해서 소외되어 있었던 인간들이 서로 쌍생아로서의 결핍을 서로 치유해주면서 이제 애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제 애정전기 소설의 서사 원형표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그런 건데요. 여기에 AI 로봇이 일종의 이제 유기체적 기계적인 비인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하나의 카테고리를 구성할 수도 있겠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너도 인간이니에서는 애정전기 소설의 서사 원형에다가 사실 이제 1인 2역을 하기 때문에 옹고집전이라는 것이 원래 이제 좀 비도덕적인 주인공, 자기만 아닌 이기적인 주인공, 나눌 줄 모르는 주인공을 징치하기 위해서 초월적인 존재가 가짜를 만들어서 진짜를 쫓아내고 이제 가짜가 진짜로서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는데 이제 진짜가 개가천선을 하게 되면서 다시 돌아오고 가짜는 소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미 이제 온거 직전에도 인간과 비인간의 탈경계적인 연결이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애정전기 소설은 이걸 메인으로 한 것이고 서로 이제 공유 지점이 있기 때문에 1인 2역 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온거 직전의 서사 원형이 서브 서사로 투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애정전기 소설에서는 인간과 비인간의 양자가 서사 주체형이고 온거 직전에서는 사실은 이제 인간만이 서사 주체고 비인간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 너도 인간이니에서는 사실은 이제 가짜였던 비인간하고 여자 주인공하고 사랑을 이루기 때문에 메인 서사 원형은 애정전기 소설의 서사 원형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너도 인간이니에 나타난 포스트 휴머니즘의 주체적인 재현 양상을 정리해 보면 이래요. 이제 인간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종속 상태에 있었고 그리고 인간하고 타자화되어 있는 연결 상태에 있었던 AI 로봇 이제 남신 3 인간 남신의 복제품이나 대역이었던 거죠. 근대 이후에 인간 중심적인 정화의 결과물이고 사실 쉽게 말씀드리자면 경계적이고 비연속적인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비연속성의 주체인 거고 연속성에서는 객체이게 되는 거고 그래서 비인간적인 객체인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서사가 전개가 되면서 인간에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분리돼서 비연속적인 이제 주체성을 추구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인간 중심적인 정화를 극복을 추구를 하고 연계망의 회복을 추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독자적인 주체성을 확립을 해 나가고 결과적으로 여자 주인공과의 이제 경계를 넘어선 애정을 성취하게 되면서 주체적으로 인간에 연결되게 되고 연속적인 주체성을 확립하게 되고 그 결과로 이제 다원적인 주체로서의 주체로 확립되게 되는 그런 이제 진행 과정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제 너도 인간이니하고 애정전기 소설의 서사 원형의 일부 차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도 인간이니는 비인간이 포스트 휴먼 기계적인 유기체이고 애정전기 소설의 서사 원형에서는 프리휴먼으로 제가 명명을 해놨는데 정령적인 무기체라고 할 수 있죠. 너도 인간이니는 다원 중심적인 주체성을 현실적으로 구현을 하고 애정전기 소설은 그것에 실패를 하고요. 그다음에 너도 인간이에서는 인간과의 이론론적인 연속체로서의 애정 주체 로 등장을 하는데 애정전기 소설의 서사 원형에서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비연속체로서의 애정 확인, 애정 객체로 남는 작품들도 있어요. 만복사 저폭이나 하생기우전처럼. 너도 인간이니는 이제 처음에는 의식이 없었다가 또 주체성을 획득하게 된 입체적인 캐릭터이고, 애정전기 소설에서는 처음에 그런 연결을 처음부터 본인들이 시도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오히려 변화가 없는 평면적인 캐릭터로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인간과의 이론론적인 연속체로서의 주체로 성장을 하고, 애정전기 소설에서는 비연속적인 객체로 다 회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극적인 결말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존재의 본질에 대한 반성적인 고찰을 너도 인간이에서는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 애정전기 소설에서는 반성을 궁극적으로 그 결과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반성을 구체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극적인 결말로 돌아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너도 인간이니에서는 현실적으로 다원 주체성을 구축을 하고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확장을 하는 반면에, 애정전기 소설에서 유명은 다르다, 인간 세계하고 비인간의 세계는 다르다라는 것, 경계적인 어떤 관계를 재확인하면서 끝이 난다는 거죠. 이런 차이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생태주의적인 상동성의 관점에서 보자면 프리휴머니즘은, 그러니까 휴머니즘 이전 시대 인간 중심적인 정화 이행기,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세계관과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공존하고 있었을 때 이분법적인 세계관으로 이행되는 이행기에 나왔던,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은 이제 휴머니즘 시대 이전에 있었던 진짜 본령의 프리휴머니즘의 생태주의적인 네트워크성, 연계성, 이런 것들을 이제 서사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작품일 수 있겠다. 생태주의적인 연결망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복구하고자 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규정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연계성을 좀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프리휴머니즘, 이제 이양기적인 결과물 애정전기 소설인데요. 신화시대 때부터 시작이 되죠. 프리휴머니즘. 사실 우리가 웅녀의 자손일 수 있는 것도 프리휴머니즘 사고방식의 결과물로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인간과 자연과 생태주의적 연속체성을 현실적으로 구현하고, 다원적인 주체성을 현실적으로 실현하고 사회적으로 확장을 하고, 무기체적인 비인간을 기계적인 인간으로 교체를 해서 인간 사물의 네트워크를 AI적으로 구현하게 되면 포스트 휴머니즘의 너도 인간이와 같은 작품이 서사적으로 제시가 된다, 산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면 공유 중지를 조금 해주시면, 혹시 한 시간이 5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청중들 중에서 질문이 있으신 분 있을까요? 너도 인간이를 감동 깊게 봤다든지 그런 분들. 없으시면 간단히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 포스트 휴머니즘적인 인간관과 프리휴머니즘적인 인간관 간의 연계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점에서 그게 연결이 되는지 그걸 좀 다시 쉽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우리적인 시각에서 보면 인간과 AI는 사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애정의 대상이 아닌 거고, 애정이라는 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고, 쉽게 얘기하면 AI 로봇이 아니라고 한다면, 말하자면 우리가 귀신하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 귀신을 나하고의 연속체로 보게 된다면, 나는 이제 귀신하고 같이 밥을 먹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쓰다듬고 있는 건데,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연속체성을 갖고 있지 않은 휴머니즘 시각에 입각해 있는 게, 우리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혼자서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허공에다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거고, 웃어주는 거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전 문학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제 문학 콘텐츠까지 연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죠. 예전에 있었던 꼭 애정적인 소설이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 이제 비인간, 그러니까 무기체적인 비인간의 상호작용, 사실 우리 서사문학에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상호작용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서사원 문학에서 이제 매체를 바꿔서 문학 콘텐츠화를 했는데 그런 이제 무기체적인 비인간이 있던 자리에 사실 AI 로봇을 갖다 놓은 사실은 AI 로봇이라는 건 디지털적인 고스트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공각기동대 그 일본에 있잖아요.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공각기동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거기서 이제 주인공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인간인데 거기 칩을 심어가지고 이제 그런 4차 산업혁명 기술에 의해서 이제 생체를 연장한 그 결과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기가 인간인데 그런 것들을 칩을 이제 삽입하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그런 기술의 결과물들, 기계체들을 삽입한 것인지 아니면 나는 이미 죽었는데 그 기계에 남아있는 고스트인 건지 모르겠다고 하는 대사, 유명한 대사가 있거든요. 꼭 그거는 아니더라도 이제 통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AI 로봇이라는 것이 일종의 이제 디지털 고스트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김영하 선생님 발표하실 때 사실은 이것도 질문할 때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 죽은 딸을 그 가상현실, 그러니까 버추얼 리얼리티를 통해서 그 만나보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 버추얼 리얼리티를 그때 이제 창조를 했었던 그 다큐멘터리의 제작진이 일종의 그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디지털 무당. 디지털 영매. 네, 그걸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말하자면 접신하는 거잖아요. 귀신과 내 딸의 귀신과 일종의.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작년에 세계 인문학 포럼에서 발표를 했을 때는 이제 젠더적인 주체성을 가지고 먼저 이 드라마보다 먼저 나왔던 서구의 이제 그 영화들 허라든지 스칼렛 요한슨이 목소리 주인공을 하고 아니면 진짜 주인공을 했었던 루시라든지 아니면 이제 엑스마키나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이제 젠더적인 주체성을 비교를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루시의 마지막도 점잖이 이제 마약 흡입에 의해서 인간의 이제 뇌를 100% 사용하면서 점점 뭔가 초월적인 존재, 그러니까 신화된, 그러니까 고스트화돼 가는 거죠. 마지막에는 육체가 없어지면서 디지털 네트워크 속으로 아예 들어가 버린 디지털 네트워크하고 하나가 돼 버리는. 그래서 모든 전상망에 예를 들어서 나는 어디든지 에브리웨어 내가 어디든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예전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자면 무당들은 귀신이 여기에 어디든지 다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에브리웨어 어디든지 있는 거죠. 인간과 함께 같이 어디든지. 뭐 당신 머리 위에 있어요. 뭐 무당들이 이제 잘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저는 이제 그것과 그것이 같이 겹쳐져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을 이제 만들어낼 휴머니즘이라는 개념을 같이 만들었었던 이유가 휴머니즘을 중간 단계로 해서 이게 사실은 이제 메비우스틱처럼 연결되어 나타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통시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휴머니즘 시대에 전면화된 것처럼 휴머니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완전히 포스트 휴머니즘 시대로 연계가 뭔가 뭐죠? 그 이행이 될지 안 될지 확실하게 전면적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시대, 불확실한 세계 이러다 말 수도 있는 거고 시대에 이제 살고 있는 건데 휴머니즘 시대에 살고 있을 때는 이게 전부처럼 보여지는 건데 그 옛날부터 고대 때부터 통시적인 관점에서 쭉 보다 보면 사실은 휴머니즘 시대는 일시적인 것이고 사실은 인간과 자연의 연속체적인 관계성, 사회 인간이 위치해 있었던 것이 더 장구한 세월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잠깐의 휴머니즘 시대를 사실은 예외적으로 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런 흐름이지 않는가 뭐 이런 시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런 네, 관점 하에서 이런 공부를 감사합니다.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아마 그 근대의 주객 그 분리를 네네. 경험하기 이전에 연결된 존재가 오늘날 그 또 다른 기계와 인간 간의 연결의 방식으로 동일한 그 선상에 있다고 어, 보시는 것도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왜 그 아니 라투르가 근데 얘기했었던 지금 게, 이제 아, 다음 네. 분 기다리셔서 네네, 네. 하시지만 네, 여기에서 감사합니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네, 발표해 주신 권도경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면 중지